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의 도림동, 물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지연 의원입니다.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른데요. 1년 4개월 차 되고 있는 초선 의원이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의원님들과는 달리 젊고 또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는 또 선거 때부터 많이 진심 어린 응원 또 애정 어린 걱정도 많이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은 좀 먹고 다니냐, 또 이렇게 고된 일에 뛰어들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나비라는 말인데요. 강철나비는 이제 연약한 좀 어떻게 보면 여릴 수 있는 나비이지만 강철 같은 내면을 가지고 또 우리 주민분들의 꽃밭에 좋은 그런 일들을 가져다 드리는 나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의 정체성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구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 사회복지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산업복지 영역에서 EAP 컨설턴트로 10년 차 근무를 했는데요. 혹시 EAP 컨설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근로복지기본법 83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전에는 사업장에 그 상담실을 만드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기관에 그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는데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복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좁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수급자분들을 위한 뭐 대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복지라는 영역이 굉장히 보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생애주기 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사실은 뭐 어르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생애 주기의 과정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전공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이제 정신보건과 관련된 영역이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제가 대학생 때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그 우리 실정에 정신보건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분야를 선택해서 쭉 일을 해왔었고요. 제가 이 분야를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좋은 직장, 안전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일을 하고 있으면 좀 행복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음에 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이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쪽 일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행복과 이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영등포가 행복한 도시라면 영등포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복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이민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 저는 사실은 그거를 10년 동안 어떤 직장이라는 그런 터전에서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터전에서 했지만, 조금 더 넓은 지역사회,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사실 이런 사회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여성 정치인 관련된 뭐 강의도 들었고, 또 그런 그 인턴도 하면서 저의 정치적 스승인 뭐 김영주 지금 국회 부의장이신 의원님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쭉 가지게 되었고, 제 관심 분야를 좀 더 넓히고 좀 더 뜻을 펼치고자 또 이렇게 그 지역사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복지를 위한 향상과 또 정신보건 등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영등포구 의회에 첫 입성을 하셨어요, 이번에. 네. 지금까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참 많은데 현장에 있었던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의정활동을 시작을 한 지 2022년 7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7월 19일자로 그 물레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 화재가 발생을 해서 한여름인데 정전이 되고 또 단수가 되고 이런 상황에 222세대 52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저도 처음 의원이 되어서 이런 재난 현장에 이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으니 식수를 다 배달을 해야 되고, 또 그쪽 연세가 좀 많으신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배달이나 또 내려오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화재가 났었을 때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빠르게 대응을 제가 못한다는 느낌을 현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그 매뉴얼을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5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 매뉴얼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한 장짜리 매뉴얼로 하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갖고 안전관리에 대체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뭐 5분 발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여름에 수해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뭐 방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요렇게 그 가구 방문도 해서 이제 소독도 다 해드리고, 또 그 사실 수해 현장이라는 게 물이 단지에 넘쳤다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 하수와 오수가 그 역류해서 그 정말 벽지도 다 지저분해지고 주민분들이 앞에서 이제 정말 울고 계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물레동에서는 또 그 소공인 분들께서 어쨌든 생업의 터전인 기계들이 다 물이 잠겨서 또 젊은 소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시고 좀 많이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참한 그런 환경들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 현장에서 느꼈던 바는 어쨌든 현재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체감적으로 작년에도 발생했지만 올해도 또 비슷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냥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되고, 또 재난에 잘 지자체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저희 빗물이 많이 넘치지 않도록 연속형 빗물바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제 뭐 플라타너스 낙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빗물바지에 막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그런 수종 개량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우리 각 과별로 좀 논의를 했던 그런 자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쨌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또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제2세종문화회관 물레동 부지에서 가림막을 철거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림막에 물레동 원래 예정 부지였던 물레동에 2025년 12월 물레동에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이 옵니다. 라는
적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가림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키고 싶어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뭐 밤도 새기도 하고 이 가림막을 지켰었는데요. 그게 철거되는 그 새벽에 어쨌든 이 상징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굉장히 아픈 느낌을 받았었고, 또 이런 철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그 일치를 협의하는 문제랄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떤 것이 반드시 100% 참이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물레동에 지어야 된다. 반드시 여의도에 지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정말 민주주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지켜졌을까? 그 생각에 정말 안타까웠고 그 현장 자체에서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 그 부분을 또 현장에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대한 것들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오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소리, 뭐 그리고 뭐 울부짖음, 또 이런 안타까운 뭐 냄새도 나고요. 그런 오감으로 느껴지게 되면 사실 감정이 생깁니다.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 눈물도 흘리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주민분들을 보호하고 싶고 영등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 저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고 동력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온몸으로 느낀 다양한 네. 현장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좀 사안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제가 뭐 5분 발언도 했었고 구정 질문도 했었고 했던 사안인데요. 바로 제2세종문화회관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무엇인가 옳다, 그르다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제 여의도 이전 발표가 있은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레동 부지에는 현재 그 방림방적 기부 체납지에는 이제 20년 이상 이제 나대지로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정원이 조성되는 것을 구청에서 발표했고 또 구립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급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주민분들께서도 대책위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가 제대로 좀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행정의 안정성 부분입니다. 사실 아직 지금 시기가 좀 한 1년 정도 지났지만 우리가 최초로 선거하면서 공약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했던 바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행정의 안정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과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절차적인 그런 그 정당적인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없이 조금 실수는 할 수 있더라도 다시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소통하고 좀 그 간격을 100% 멀어져 있었다면 70, 60, 50, 30 다가가면서 이 부분들의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해서 안고 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균형 발전의 의미입니다. 사실 여의도는 정치와 뭐 경제의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여의도 부지 발표가 되었지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제 다시 또 이제 여의도에 설립이 된다면 과연 이 영등포라는 곳이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영등포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건물만 멋지게 짓는다. 그 주변의 환경이 좋다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창작촌, 원래 창작촌, 예술촌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정말 그 부분이 아주 뭐 건물이 뭐 으리으리하고 멋진 환경이 조성되어서라기보다는 그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그 곳,
자생적으로 그 예술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방림방적에 기부 체납을 했던 이 자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예술지로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그 스토리를 좀 굉장히 그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그 물레동뿐만 아니라 이런 영등포역 일대의 균형 발전과 또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등포, 또 문화가 있는 영등포를 생각한다면 이런 그 지역의 제2세종문화회관 이슈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보다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계획이나 사업들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좀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몇 가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추진하고 싶은 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우리 영등포가 문화도시 영등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영등포가 그 라디오 스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이제 산업화의 영광을 안았지만 지금 살짝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도약할까, 그 라디오 스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 영등포의 모습을 늘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 참여, 그리고 제가 또 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문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산업 관련된 EAP 컨설턴트로도 일을 했지만 그 취미로 아마추어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으면서 제가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 활동을 이렇게 감상하고 관람객으로서 느끼는 것들, 소위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이것을 직접 생산해보는 역할을 해보게 됐을 때 또 다른 굉장히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은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저는 많이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그 뭐 연극, 영화, 악기 연주, 노래 같은 뭐 다양한 그런 예술 활동들을 주민분들이 그냥 관람객으로서가 아닌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문화도시 영등포의 그 저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분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나는 뭐 이런 직장인이다 혹은 이제 아나운서님은 나는 이제 아나운서다 나는 이제 구의원이다 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꼭 그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낮에는 재밌게 그 일을 하는 아나운서이고 또 구의원이지만 밤에는 또 굉장히 즐겁게 댄스를 출 수 있는 댄서이다. 혹은 뭐 드럼 연주가이다. 혹은 연극 배우이다.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의 영역에서도 이런 한 사람의 개인의 정체성이 다양한 기둥을 가졌을 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그런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화의 참여자로서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 자본에 대한 격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소외계층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예전 과거 시대에 정말 뭐 소위 뭐 밥을 굶는다든지 이런 뭐 학교를 못 간다든지 이런 환경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격차가 높은 곳은 바로 문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 자본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자본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런 문화에 잘 노출이 되고 내가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다 보면 삶도 더 다각적이고 풍요로워지고 또 창의성도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우리 문화자본에 대한 이런 격차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자체 가장 그 소단위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일들에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참여했던 그런 경험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의 영화제에도 가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천 국제영화제, 제천 음악국제영화제, 그리고 뭐 금천구에서 했던 패션 영화제, 또 이제 건축 영화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영화제들에 참여해보면서 어떻게 그 지자체에서 이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계획들이 잘 추진돼서 더 발전된 이 문화도시 영등포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따릉이 구의원으로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따릉이를 그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는데요. 영등포가 사실은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구릉도 없고 제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봤지만 이렇게 구릉이 없어요. 다 평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참 좋은 환경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면허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없고 면허도 없는데 어떤 분들 이제 주민분들은 이제 뭐 비도 오고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좀 면허도 따고 차도 좀 작은 거라도 장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정어린 말씀들도 해주시는데 전 사실은 이런 어떤 작은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뭐 비도 맞고 자전거를 타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대중교통을 또 기다리면서 또 이 배차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직접 그냥 느껴볼 수 있고 느껴봐야만 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분들께서 따릉이 구의원으로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내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얼굴들도 좀 많이 있는데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시고 꽃 같은 분들이신 우리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